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집값은 올해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집값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요즘 정말 말 많죠. 집값을 두고 과연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냐, 아니면 꺾일 거냐, 이제 하락장이 이어질 거냐, 이걸 두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죠. 사실 저도 헷갈려요. 지금 뭐 오르신다는 분들도 있고, 막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하는 시장인데, 특히 이제 새해 들어서 그 혼돈의 완전 춘추전국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새해 들어서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잖아요. 올해는 집값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일 것 같은데, 어떤 이제 민간 통계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은 집값이 올해도 우상향할 거다, 오를 거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두고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딱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뉴스 기사들을 좀 보면 이제 집값 하락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집값이 떨어질 거다, 뭐 영끌 쪽 큰일 났다, 뭐 기준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버틸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사를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분인데 저랑 친하신 분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냐. 이게 좀 시장하고 다른 거 아니냐. 라는 말을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이 업계에 있다고 해서 그 기사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의 관점으로 그냥 보는 그 대세의 의견이,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언론의 기조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도 하락론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사를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꼭 하락 의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보통 이제 상승할 거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올해도 집값은 오를 거다, 집값은 우상향을 찍을 거고, 그러면 얼마큼 오를 것이냐, 이거를 두고 뭐 이렇게 퍼센트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10% 이상 오를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통 이게 전국이 한 15%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10%면 그 작년에만큼 이제 우상향해서 오를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는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통계기관들을 조금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이제 통계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곳의 발표들을 좀 보니까, 그러니까 민간,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간기관에서 하는 통계들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뭐 주택산업연구원 뭐 이런 곳 아세요? 그런 곳들, 그다음에 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뭐 이런 데서 하나같이 얘기한 게 한 자릿수의 상승률을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뭐 전국 5%, 뭐 3.5%, 뭐 2.5%,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제가 이제 공통된 거를 쭉 추려서 공부를 해봤더니 5% 이내의 상승률이 이어질 거다, 이런 의견들을 이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뭐냐면 이제 올해도 뭐 부동산 시장이 이제 완만하게 우상향할 거다, 이런 의견들을 이제 통계기관에서 내놨죠. 근데 유튜브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오를 거다. 올해도 집값은 이제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요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집값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으시죠.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도 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은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잔뜩 움츠려든 시장이잖아요. 근데 대선을 봐야겠지만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작년처럼 이렇게 빵 터지듯이 쭉 오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 곡선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우상향할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래는 어디까지나 예측이잖아요. 어쨌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집값은 올해도 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오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공통된 거예요. 이거는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요. 뭐 애널리스트, 전문가, 뭐 언론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라고 종합을 해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지금 아직 불균형이 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자본주의 이제 경제 시장에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의식한 건 아니지만 이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요와 공급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보면 적어도 서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하게 명확한 팩트. 막 말을 더듬게 되는데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값이 오른다는 사람도 내려간다는 사람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정확한 부분은 지금 분명한 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이거는 이제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냐? 그러면 이제 서울에 이제 한정이 돼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 경기까지 확장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주택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고 여기에 살고 싶은 사람은 또 여기에 계속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직주 근접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회사를 서울에서 다니는데 회사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집하고 멀어지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일단 뭐 직장과 집의 거리가 1시간 이상 넘게 되면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렇게 출퇴근만 2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이거를 줄이고 싶고 가급적이면은 회사 옆에 살고 싶은 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가 업무가 밀집되어 있는 이 서울을 중심으로 당연히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이 주변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서울의 집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이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서울은 아직까지도 주택 공급이 모자란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이 주택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뭐 경기도, 뭐 유명 지역, 그런 뭐 성남, 뭐 이런 이제 밀집 지역, 판교 이런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노후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그 방안이 아니면 땅이 없어요, 여러분. 그 놀고 있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재건축, 재개발하면요. 그게 1, 2년 안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최소 7년 이상 바라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여기 이제 주택을 다 부시고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사업이 잘 돼도 입주까지 7년 이상 걸리는데 하다못해 거기에는 이제 많은 이해관계도 있고 거기에 이제 막 사업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막 10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단기간에 올해 이 주택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소한 폭락은 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에요. 제 의견.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조금 빠지거나 그러니까 조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급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가격이 빠진다. 이런 일은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그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하지만 그러면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을 둘러싼 그 외곽 짜투리 땅에 그러니까 집을 짓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이 있더라도 땅에다가 집 그냥 짓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이렇게 개인 소유인데 그것들은 이제 토지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이제 대규모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집을 이제 분양을 하는 게 지금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전 청약이 여러분, 뭐 3년, 5년 안에 입주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힘들다. 이건 정확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가격이 오를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정책이 잘 이루어진다면 3년, 5년이 지나서 만약에 주택 공급이 막 착착 이루어졌다. 뭐 재개발, 재건축도 막 속도를 높이고 하고 있고 또 외곽에 집이 잘 공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돼서 물량이 막 쏟아지면은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게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제 가장 큰 게 이제 대선 이슈잖아요. 대선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저는 이제 집값은 올해는 오를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오를지는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해봐라는 모르겠지만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이룰 것 같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요즘 이제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 뭐 거래 절벽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뭐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건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거래가 멈췄으니까 이제 통계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값의 이제 통계 기간에 이제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 거래량도 하락하고 있고 또 매매 수급 지수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이 뭐냐면은 지금 집값을 이렇게 현재 시장,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지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부동산 뉴스 보시면 정말 자주 접할 수 있는 수치, 지수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지수인데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통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보고 이 통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일부 전문가들도 진짜 이게 꺾였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값이 올해 이제 상반기 올 초 1회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매주 통계가 나오니까 빠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처음으로 뭐 이제 하락 반전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값도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통계잖아요. 그리고 통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 아파트의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기사에서는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전문가들도 이 지표를 삼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분화된 시장인데 좀 시장에서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중개사 사무소 둘러보고 이러면은 가격이 엄청 빠지진 않았어요. 이 통계가 전체적인 표본이 빠진 거지 실제 매물들의 물건은 많이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거래가로 찍히는 물건들이 일부 급매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거래가가 쭉쭉쭉 하락 빠진 것들이 이제 뭐 몇 억씩 빠진 물건들이 서울에서 보이는데 이것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유의미한 통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수를 대표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진짜 너무 급해서 팔았다거나 뭐 아는 지인한테 매물 거래를 했다거나 뭐 이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장을 판단한다. 이거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혼재된 시장은 확실하다. 이건 정확한 팩트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 혼란의 의견들이 막 혼돈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시장임에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우상향을 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다시 정상화 단계를 밟을 거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완전 일시 멈춤 딱 멈춰져 있는 시장이면은
정확해 보인다. 그러면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풀리면 시장이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매물 거래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막 뭐 본격적인 매수에 나선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떻게 되든지 뭐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살고 전세에 옮겨 다닐 사람은 옮겨 다니고 이런 정상화 거래가 좀 이루어져서 지금보다는 좀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시장을 잘 살펴보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